우선은 시크릿 RF를 필두로 주력 제품들의 글로벌 승인을 취득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수출 확대를 위해서 투테라와 협력하고 있어요. ODM, OEM 방식이 아닌 자체 브랜드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라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브랜드 비용 등의 판관비를 고려했을 때 ODM, OEM 방식이 아닌 자체 브랜드를 고수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ODM이나 OEM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제품을 시장에 런칭하는 게 아니고 저희 브랜드로 계속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제품을 런칭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건가요? 지금 한 거는 시크릿 RF 장비를 런칭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크릿 프로라고 하는 복합 의료기가 있고요. 이어서 시크릿 듀오라고 하는 복합 의료기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시크릿 브랜드가 알려지면 어쨌든 회사의 인지도도 확장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향후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 인지도 확산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쨌든 초기에 시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길게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케어 사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홈케어나 셀프케어 시장을 위한 전략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4분기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4분기에 시작되는 게 마크윈 테크놀로지랑 홈케어 제품 공동 연구 개발하는 건을 말해볼까요? 이건 언제쯤 가시화가 될 예정인가요? 일단 홈 뷰티 케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두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올해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정도에 런칭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저희 자체 브랜드가 아닌 OEM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중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의 개인용 하이퍼 장비 별도로 런칭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시장에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크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10월에 런칭 거는 어디가 주체가 될까요? 마크윈 테크놀로지가 런칭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시장에 별도의 다른 유통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와 마크윈 테크놀로지가 공동 생산을 해서 별도의 B2C를 갖추고 있는 다른 회사에 납품한 형태이고요. 아마 지금 듣는 걸로는 9월, 10월쯤에는 런칭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자체 브랜드로 11월에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감으로 소모품의 경우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회용일 회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고 있나요?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지금 소모품은 마이크로 니들 소모품인데요. 마이크로 니들이 1차적으로 시술받을 때 니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들 끝에서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2차 손상을 주는 컨셉의 제품이거든요. 그니까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재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마이크로 니들 제품의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 런칭을 해서 최근까지 시크릿 RF 장비의 누적 판매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누적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술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 니들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상품 비용 시술이 증가한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쓰는 장비 제품의 누적 판매 대수가 늘었고 그걸로 인한 소모품의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마이크로니드를 사용한 제품들은 시크릿 RF나 프로 이런 RF 장비를 사용하는 소모품이고요.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판매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만큼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모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의 경우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소모품 매출의 경우에 기존 장비 판매 대비 평균 어라운드로 이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나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OPM 기준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OPM이 높아서 아무래도 분기 내지는 해당 연도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영업이익률이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제 분석한 바로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게 되면 저희도 영업이익률이 약 8%에서 2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ICT 소송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좀 계산됐어요. 그 영향으로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에 달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 영업이익률은 약 18에서 20% 정도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중에 소모품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고주파 장비인 시크릿 RF 한 제품이죠.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은 마이크로 니들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 니들이 사용되는 장비가 방금 말씀드린 시크릿 RF나 시크릿 프로, 시크릿 듀오 이런 시크릿 라인이고요. 시크릿 RF 장비는 고주파 장비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시크릿 프로, 시크릿 듀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와 고주파가 컴바인 되어 있는 복합 의료 장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소모품은 마이크로 니들 하나이고요. 향후로는 저희 하이프 장비 직소품 장비의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면 하이프 카트리지가 소모품이 될 텐데요. 하이프 카트리지나 마이크로 니들이나 OPM 기준으로는 50%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색소 질환 치료 레이저 수술기인 리팟 제품은 지난 4월에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양산 중에 있고 올해 본격 런칭은 9월 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말부터 9월 초 저희들이 판매를 위한 사전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초기에 시장에 런칭을 할 거고요. 본격적인 런칭은 9월 초가 될 것 같고 올해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수량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대 정도는 저희들이 데모 장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비는 30대 정도 내외고요. 연내 목표량은 매출액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나요? 내년부터는 최소한 연간 한 50억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는 사실 런칭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초기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유동적이긴 합니다. 현재 말씀드리기 성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제품인 시크릿 제품 리뉴얼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 기술 완료하고 2023년에 출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크릿 RF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하는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이용 트렌드가 조금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통증이 좀 덜한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시크릿 RF가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에 비침스 RF 그러니까 일반 고주파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큐어라고 하는 좀 더 질환, 여드름 이런 질환의 치료에 특화된 시스템에 결합된 장비고요. 단일한 장비에 3가지 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구현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리뉴얼을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결국엔 저희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시크릿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좀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크릿 RF가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단일 시술이 가능한 장비였다면 이것은 비침스 RF, 핸드피스까지 동시에 구현해내는 그런 장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고요. 비침스 RF,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비침스 RF 단일 제품으로 시장에 런칭을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서 사용했던 핸드피스를 리뉴얼 제품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루다는 연 매출의 약 10%를 R&D에 투자할 정도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제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 말고 개발 중인 품목들이 더 있나요? 지금 대략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현재 계획된 거는 내년도에는 어떤 신제품으로 갈지 이 부분을 이제 올해 연말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어쨌든 건강관리라는 전체 사이클을 보면 사전 진단이나 예방부터 시작해서 쭉 사후관리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기존에는 치료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더 사전 지침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의 라인업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 있어요.
큰 사업의 방향 측면에선 그렇고요. 구체적인 제품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복합 의료기기인 프렉시스 듀오를 추가로 공급하며 미국향 매출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프렉시스 듀오는 CO2 레이저와 시크릿 RF에 개선된 고주파 기능이 결합된 복합 의료기기로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춰 기존 시크릿 RF 사용 병원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도 하반기에 FDA 인증을 받아서 2020년도 하반기에 시장에 런칭을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제품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좀 못 누리다가 작년도 3분기부터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나 올해 2분기에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은 프렉시스 프로가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팟을 포함해 아큐트론, 토르 RF, 시크릿 리뉴얼 등 다수의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큐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영유하고 있는 피부 미용 분야가 아니고 안과용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FDA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중국 시장에 어쨌든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피부과용 장비와 안과용 장비를 이렇게 핸들링해 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 채널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미국 현지에서 이 안과용 장비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들을 서칭하고 컨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매출이 가시적으로 저희 회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일정 부분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계기는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프 신제품인 하이저미가 유럽, 동남아, 호주 런칭될 예정으로 현재 테스트 마케팅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병원용 장비인데요. 저희들이 전년도 4Q에 일단 국내 시장보다 큰 시장에 우선해서 지금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시장에서의 입소문들도 좀 나고 장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큐트론처럼 어쨌든 현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매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장비는 좀 더 매출 누적 판매 수량이 증가해야겠지만 장비 매출도 매출이지만 카트리지가 소모품이거든요. 일회성 소모품은 아니지만 하이프 카트리지의 소모품 매출을 통한 영업 매출이나 수익률 상승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건데 러우 사태라든지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해서 매크로 이슈가 좀 계속 부각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 상승을 하는데 이루다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편인가요? 아니요. 저희도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작년도에 원자재 특히나 딜리버리 타입이 길게 나오는 LCD나 반도체 관련된 자재들은 전년도에 다 발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올해는 발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는 원재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이슈는 저희들한테까지는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도 생산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조달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조달이 용이한 동일한 성능의 원자재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급망 위기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라든지 환율 상승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올해 가이던스 매출액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미니멈 17%에서 맥스 19%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 부분은 지금 올해 상반기 EQ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부분은 가이던스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공격적인 목표여서 이 부분은 EQ의 누계 결산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2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 하는 걸까요? 저희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 어쨌든 중간 감사를 대략적으로 마무리하고 진행할 것 같아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